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계란이 식탁에 올랐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두고 완전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값도 저렴해서 매일 먹어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노년 건강과 계란 섭취의 진짜 상관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안전하고 현명한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81세, 경남 해송시에 거주하는 내과 전문의 신동진입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과 가족의 건강을 진료해 오면서 수많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7080대 어르신 10분 중 7분은 계란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4~5번 이상 드신다고 답하십니다. 그만큼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그런데 계란이 정말 건강에만 이로울까요?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군, 비타민 A,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건강한 지방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계란은 가격도 착하고 요리도 쉽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국에 넣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정말 매력적인 식품이 맞죠. 하지만 계란이 건강에만 이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계란이 건강의 열쇠가 되기도, 반대로 심장과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76세 김혜수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최근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진단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놀랐죠.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계란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반면 84세 정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물에 살짝 반숙으로 삶아 드십니다. 이 습관을 20년 넘게 지켜오셨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60대라는 평가를 받으셨죠. 이처럼 계란은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른자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귀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한 개, 그리고 반숙 또는 부드럽게 조리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 함께 곁들이는 음식과 음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과 계란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9세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와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피곤함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았던 거죠. 계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를 드시라고 조언 드린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란 요리법도 중요합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완전히 익힌 계란은 노른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67분 정도 살짝 반숙으로 삶아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는 약한 불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써서 바삭해지지 않게 조리하세요. 또한 계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예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위장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단백질 소화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잘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두 개 이상,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계란을 매일 먹는 것 자체가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계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간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노른자 대신 흰자만 활용해 보세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간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 해송동 진료실에 오시는 82세 박정수 어르신은 간 수치가 불안정했는데 일주일에 2번 흰자만 넣은 계란찜을 드시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안정되셨습니다. 이제 연령별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50대는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치가 높다면 주 3회로 줄이세요. 60대는 하루 1개,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소화가 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80대 이상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천천히 드시고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저희 동네 93세 김옥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계란 하나를 특별하게 드십니다. 물을 끓여 반숙으로 삶고 참기름 한 방울과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죠. 이렇게 평생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 건강도 아주 좋으십니다. 이웃 이정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쌀죽에 계란을 풀어 넣어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계란의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용 팁, 계란을 삶을 때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껍질이 훨씬 잘 벗겨집니다. 손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노른자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 겸 진한 주황색 노른자가 연한 노른자보다 영양가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색상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계란을 아침에 드실 때는 위장을 먼저 깨우세요. 둘째, 계란과 함께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계란은 부드럽게 조리해 드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 계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보살핌을 원합니다. 위장 예열,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으신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원과 같아서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걸 실감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계란 같은 음식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3세 윤상호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는데 식습관을 바꾼 뒤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아침에 튀긴 계란 대신 반숙 계란으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였던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는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 이정희님, 삶은 계란을 미리 삶아 냉장 보관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먹기 전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계란은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김순철님, 계란찜은 어떤가요? 계란찜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조리되어 소화가 잘 되고
열 처리도 적당해 영양 손실도 적어요. 다만 소금이나 간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소금 섭취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박영호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노년기에 아주 좋으니 매일 한 번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소화를 돕는 최고의 아침 식사법, 그리고 계란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 중 80세 이수영 어르신은 매일 아침 특별한 계란 요리를 드십니다. 살짝 익힌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계란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시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 몇 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노년 맞춤 계란 레시피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드러운 영양 계란죽입니다. 쌀 반 공기를 충분한 물에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계란 한 개를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와 참깨, 들기름을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주거든요. 두 번째, 단백질 균형 계란 샌드위치입니다. 통밀빵을 살짝 구워 부드럽게 누르고 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얇게 펴 바른 다음 반숙 계란을 올리고 후추만 살짝 뿌려주세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 포만감도 주고 영양 균형도 잡아줍니다. 점심으로 아주 좋은 메뉴죠. 세 번째, 저녁에 좋은 채소 계란찜입니다. 계란 한 개를 곱게 풀어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세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를 넣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더 느려지니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좋습니다.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계란을 부드럽게 조리하고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고를 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꼭 확인하고 2주 이내 신선한 계란을 고르세요. 달걀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건강관리입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 주요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식습관을 바꾼 뒤에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두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계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아침 식사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계란 섭취와 운동의 관계도 꼭 기억하세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만 노년기에는 식습관뿐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강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반숙 계란 1개를 드신 후 2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되고 소화도 원활해진다고 하시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은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식품을 드신 후에는 근력 운동이나 걷기를 1015분 정도 해보세요. 계란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계란을 드실 때 약 복용 시간과 2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오창수 어르신은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계란 2개를 드셨는데 약 효과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식단과 복용 시간을 조율하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계란의 비타민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저희 환자 중 75세 이정화 할머니는 계란 스크램블에 시금치를 넣어 드신 뒤 눈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1스푼을 계란 요리에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 선택 시 환경도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계란을 고르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 농가도 돕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 박영미 할머니는 마을 농장에서 직송된 계란을 먹으며 신선함과 지역 경제를 함께 챙기고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 계란을 선택하는 것도 환경에 작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을 바꿀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2세 김동현 어르신은 매일 계란 요리를 준비하며 이건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식습관 변화를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과 실용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